내란 사태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사흘 전 자신의 공간으로 두 사람을 불러냅니다. 성범죄로 군복을 벗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충암고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노상원 씨는 자신의 집 앞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수뇌부를 모아놓고 계엄 작전을 지시합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사흘 전인 11월 30일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났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공간에 보고를 하러 갔다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을 본 겁니다. 여 사령관과 인사를 나눈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독대를 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을 불러 계엄이 있을 거라는 언지를 줬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증거가 담긴 데이터를 갖고 오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롯데리아 모의를 위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대령 2명을 부른 건 독대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곳 롯데리아는 안양 정보사령부와 차로 40여 분 거리입니다.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하고 역술인으로 지내던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계엄의 중추적 역할, 즉 야전 사령관을 맡은 셈입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사전에 김 전 장관과 내란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검찰 역시 이날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계엄 관련 논의가 오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상원은 계엄령 포고문을 그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12.3 내란 사건에서 정보사령부 병력 동원에 중요한 임무와 작전을 서로 수립 실행코자 하였다 하는 점입니다. 롯데리아 계엄 모의의 출발점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이었고 그 위엔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민간인 노상원 씨가 계엄 작전을 지시했던 롯데리아 회동에는 민간인 예비역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육군 대령 출신 김용군 씨입니다. 과거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 수사 때 문재인 당시 후보 등에 대한 비방 댓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김 씨도 노상원 씨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틀 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예비역 군 간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모임을 가진 인물입니다.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을 하고 역술인으로 지낸 노 전 사령관이 그렇듯 김 전 대령도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2018년 결정된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김 전 대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시킨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군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사건을 조사한 군 수사 책임자입니다. 김 전 대령은 문재인 안철수를 비난하는 온라인 글을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부하 수사관에게 왜 내가 대선 개입 수사를 하냐며 내가 벌인 일은 내가 수습하라며 오히려 질책했습니다. 대선 개입 진술을 내놓은 조사자에게는 가족까지 압박하며 진술 번복을 종용했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김 전 대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지휘에 가담한 겁니다. JTBC 김산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사의 수뇌부 문상호 사령관, 또 김모 정모 대령은 롯데리아에서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내란 사태 당일 선관위로 들이닥친 정보사 요원들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까지 세웠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우는 것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국회에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는 임무만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선관위는 체포에서 이 인원들이 거기에 대기까지 했어요? 그런 얘기는 일체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 사령관이 현장 요원들에게 내린 지시는 달랐습니다. 12월 3일 계엄 당일 선관위를 장악한 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현직 대법관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도 신병 확보 명단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은 계엄 이틀 전 이뤄진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노태악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현직 선관위원장까지 붙잡으려 했다는 내용이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정 대령은 문 사령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 직후 선관위 직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담긴 사진 2장을 보여줬다면서 25명 정도의 이름을 급하게 받아 적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저항할 경우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거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두건을 씌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정보사 요원들 사이에 오갔다고 했습니다. 논의 끝에 선관위 직원 1명당 요원 2명이 붙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이동하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4일 새벽 계엄이 해제되면서 실제 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국회 탄핵소추단과 또 대리인단이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겠다며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탄핵 심판에선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소추단 대신 헌법재판관과 또 특검 이력을 가진 대리인단이 전면에 나설 계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탄핵 심판이 정쟁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오늘 첫 만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헌법의 지엄함을 우리 소송 대리인들의 어깨에 그 임무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와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하고 그러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긴장을 늦추지 않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탄핵 심판 절차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심판에는 헌법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면에 나설 전망입니다.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특검 등을 지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사법부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탄핵 심판이 정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며 소추위원들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탄핵 재판이 정청래 대 정영식 구도로 가선 안 된다고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행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못하게 선제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1월 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내주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특검법안 모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쉽게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이 명시돼 있는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내란 특검법도 이미 내란 단정하면서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까지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단호하게 모든 걸 거부권 행사하고요.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논리도 앞선 6개 법안대와 이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시한이 있잖아요. 그 시한 동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시한에 맞게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기류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인했고요.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기에 제2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느 헌법과 법률 규정에 의한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